(2026년 4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은 4월 22일 아침에 나갈 겁니다. 조금 상황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가정보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정보원이죠. 미국은 CI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CIA하고 모사드라고 하는 국가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가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이란을 보게 되면 국가정보기관이 없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뭐 있겠죠. 근데 역할을 못하거나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못하거나 뭐 무너졌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도 국가정보기관이 없구나, 있지만 무력화되어 있구나, 이게 문제다.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쭉 올라오는 외신을 보니까 이번에 미국이 이란 근처에서 투스카라고 하는 이란 선박을 납포했죠. 왜 납포했느냐? 우선은 해운정보 업체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이 투스카호는 중국 남동부 주해항 있죠. 그래서 출항해서 이란으로 오는 중이었다. 중국에서 왔구나. 그리고 그가 출항한 주하이의 가오란 항구인가요? 고체 로켓 연료의 핵심 물질인 과염소산 나트륨 등 화학 물질을 실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운정보업체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해운업계에서 나왔으면 정보기관은 더 들어가겠죠. 근데 정보기관이 더 들어가느냐? 사실은 더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정보기관들이 각각의 분야에서는 정보기관이 아무리 뛰어나도 해운은 해운업체가 제일 빠르고 항공은 항공이 제일 빠릅니다. 이제 군이 있으면 군이 더 빠를 수도 있겠죠. 바다만 보는 해군이 있으면 해군이 빠를 수 있겠지만 군이 없는 지역에서는 업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딱 정보기관이 모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이렇게 업체 측에서 분석들이 바로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이 투스카호는 중국 항구를 자주 드나들었고 불법 환적이 이루어지는 해역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해상박치기라 그러죠. 우리나라 선박들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 가보신 분들은 베트남에 가게 되면 뭐 다금바리가 뭐 10,000원 뭐 이렇게 먹으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저 중국 남쪽부터 베트남 가게 되면은 날이 따뜻해 갖고 고기들이 많습니다. 잘 커요. 양식을 하면. 그런 고기를 싣고 와서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어선을 만나서 넘겨주고 돈을 받고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선들은 그걸 국내에서 잡았다고 갖고 와서 국내에 팔면은 큰 돈을 버는 거죠. 이게 해상박치기고. 그거 외에도 배끼리 서로 만나서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에서 밀수하고 싶은 물품이 있을 때 그 배가 쓱 공해까지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선박이나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박은 국내만 다니는 배다. 그럼 쑥 들어오게 되면 마약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죠. 물론 간첩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해상 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 사실은 싱가포르 같이 큰 항구, 부산항에도 조금 있으려나? 싱가포르는 워낙 항구가 붐비다 보니까 요즘 왜 플로팅 부두라 그럴까요? 물에 떠있게 할 수 있는 부두 같은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큰 컨테이너선이 항구에 들어와서 화물을 내려놓으면, 컨테이너를 내려놓으면 작은 배들이 와서 그걸 싣고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KTX 타고 가게 되면 서울에서 타면은 대전, 대구만 딱 쓰면은 거기서부터는 뭐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누가 차를 갖고 나오든 그 다음에 자 목적지로 가는 거잖아요. 허브만 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갈아타는 게 환승인데 이 화물도 갈아타는 게 환적입니다. 이렇게 싱가포르는 환적을 많이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항구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플로팅 부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하죠. 근데 그런 거는 다 싱가포르 당국이 관리하는 건데 공해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날씨가 좋은 날 두 배가 서로 딱 대놓고 물론 큰 컨테이너 못 옮기겠지만 뭐 밀수품은 옮길 수 있죠. 네. 바로 이렇게 불법 환적이 이루어지는 해역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라고 미국의 언론은 보도합니다. 투스카호가. 그리고
중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공급한 전례가 있다. 그리고 헤일리는 트럼프가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구나. 경쟁했던, 대통령에 나왔던, 경쟁했던 공화당 유엔 대사인데, 토스카호는 미사일용 화학물질 운송과 연관돼 있다. 중국이 이란의 조건을 떠받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은 이란 배를 딱 잡은 거는 정보를 갖고 잡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보가 CIA가 구했던, 누가 구했던, 미국에는 정보기관의 절반 이상이 국방부 소속인데, 그들이 구했던, 이게 해가지고 배를 딱 잡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마바드 회담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다들 궁금해 하는데, 이란에서는 아직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부통령 일행이 출발했다, 안 했다. 지금 제가 이 방송하는 시각에서는 왔다 갔다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다라고 하고요. 이란은 안 할 것처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벼랑 끝 전술을 펼치겠죠. 가더라도. 벼랑 끝 전술. 벼랑 끝 전술 이북이 펼칠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북한이 막 공격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벼랑 끝 전술은요. 궁지에 몰려갖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하는 건데 우리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근데 미국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지금 이란 상황을 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란에서 강경파하고 협상파가 싸우고 있다는 걸 다 파악이 되니까 그래 협상 안 해도 좋아. 그럼 바로 그 다음에 때리면 되죠. 걔네 발전시설, 사람은 적지만 국가 운영에 중요한 시설들을 다리 이런 거 때려놓으면은 이란도 이제 러시아에서 뭘 갖고 오던 카스피해를 통해서 갖고 올 수 있죠. 그런 게 막히죠. 근데 지금 이란이 되게 어려운 게 파키스탄이 협상장을 제공했지만 파키스탄이 이란에 굉장히 압력을 놓고 있고요. 또 옆에 있는 튀르키예도 굉장히 압력을 놓고 있어요. 이란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이제 저 모양 저 꼴이 되면 전쟁이 자기네한테도 튈 수가 있잖아요. 쿠르드족이 이란에 약해지니까 독립하겠다 그러면 튀르키예는 제일 예민하죠. 그리고 이란 정권이 완전히 미국한테 박살나서 이란 국민들이 탈북자처럼 난민이 되면 국경이 연결된 파키스탄이나 튀르키예로 올 거 아닙니까? 그거 막으려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니네 국민들은 니들이 막아. 전쟁하지 말고 얘네랑 먹여 살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라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GCC 6개국은 이란이 미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원유 수출 못하니까 돈이 딸릴 거 아닙니까? 아주 그만 좀 해. 그들하고 이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직접적인 대화는 없더라도 계속 싫다는 사인을 보낼 거고. 그러면 지금 이란은 지금 막 악을 쓰는 게 브링크맨십, 벼락끝 전술을 펴는 게 악에 받쳐서 하는 거고 두려워서 하는 거지 유리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북한도 뭔가 위기에 처하면 굉장히 협박을 가할 텐데 그때 더 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란이.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가는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가는 사람들을 이란 강경파가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회상하러 간 사람이 망명을 할 수도 있고 이란은 지금 굉장히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지금 트럼프는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도 딱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국가 정보를 충실히 따르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도 지금 2주 이상 길게 지금 휴전을 갖고 오고 있죠. 전쟁을 더 때릴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기가 떨어져서 조종사 2명 추락했다가 구출한 다음에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게임을 안 해요. 골프를 칠 때 그런 얘기 하죠. 못하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잘 맞은 거를 자기 실력인 줄 알고 계속 그걸로 치려고 하다가 공만 잊어먹고 지는데 잘 치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안 맞은 거가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같은 동작을 안 하려고 애를 쓰죠. 예. 트럼프는 딱 한 번 잘 안 풀린 거 F-15가 떨어져서 2명의 조종사가 위태로 왔다. 그러면 작전을 딱 끊잖아요. 위험한 도박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무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영리하고 반대로 이란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 이란 외무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라 그랬습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하는 휴전에 따라서 조건문을 붙이겠지만. 근데 그 즉시 이란 혁명수비대가 하지마! 하고 끊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란의 국가정보기관이 없다는 얘기야.
국가 원수의 입장에서 국가 원수가 어떻게 세상을 다 알아요. 근데 국가정보기관이 쫙 이런 판단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담당 기관에서도 정보가 올라오는데 그쪽은 아전인수로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제3의 입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정보, 국가에 대한 정보를 경찰도 올리고 국가정보원도 올리고 또 언론들도 나름대로 제3의 입장에서 올리죠. 근데 각 부처에서 뭐 자기는 정책 보고 올리는데 그건 자기네 유리한 정보잖아요. 근데 언론 정보는 공개된 거고 국정원하고 경찰 정보는 제3의 정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대통령이 판단해가지고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현명하게 하는 거거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미국이 2차 대전 치르고 난 다음에 2차 대전 때까지는 미국은 대통령을 위한 정보기관이 없었어요. 군 정보기관은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그래서 CIA를 만들고 나토를 만들고 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가안보죠. 그래서 NSC를 만듭니다. 나토도 그때 만들어요. 47년도인가? 제가 다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다 외워지진 않네요. 그러면서 그게 세계가 따라한 겁니다. 지금 이란은 그렇게 붕괴됐어요. 누가 지도자인지도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쪼개져서 싸우고 그리고 악에 받쳐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거칠죠. 거칠게 보이지만 네타냐후도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따박따박 이란에 잡아야 할 사람 다 잡고 미국하고 다투는 것 같으면서 미국하고 호흡 맞추면서 건들기만 하면 헤즈볼라 때리고 또 이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자기들이 비행기 타고 가고 있을 때 대표단 이란이 맞추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정보기관이 어떻게 뭐 삐삐 갖고 테러 그다음에 이란 내 요인들 죽이는 거 다 했잖아요. 그건 국가정보기관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타냐후 실력 혼자 갖고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씀 드린 거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지금 뭐 인도 갔다가 이제 베트남 가나? 이 양반이 국가정보를 활용하고 있느냐 굉장히 의심이 돼요. 우선 국가정보기관이 움직이지 않는 중요한 현실은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 현재 대공수사권이 없습니다. 근데 간첩수사를 하려면 해외에서부터 또 북한은 가장 열심히 보는 게 국정원이잖아요. 거기서 정보를 나와가지고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를 못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간첩 한 명도 못 잡았습니다. 한 명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요 사실 지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트럼프 만나러 미국에 갔을 때 그때 트럼프가 트윗에 띄웠죠. 한국에서 혁명, 숙청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인지 보자. 이렇게 딱 띄워놓고 이재명을 만났었죠. 그때 굉장히 이재명도 겁먹고 갔었습니다. 근데 뭐 그냥 넘어갔고 그러한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경주에서 APEC 회담에 왔는데 그때 뭐라고 파4라고 썼어요. 파4. 시진핑 만나기는 파4가 뭔지 아시죠? 욕설을 딱 쓰면서 시진핑한테 붙겠다. 그게 시진핑이지. 한국인지. 지금 미국은 지금 NSC에 참석만 하는 정동영이라고 하는 통일부 장관이 구성이 북한의 핵기지다라고 한 것 때문에 정보를 안 주겠다 그래요. 제한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불나불 죽게 하는 거는요. 통제가 안 되는 거고 국가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동영 씨는 나는 정보기관하고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든 누구든 어떤 말을 하고 이렇게 안보의 책임자들이 하도록 규율해 주는 게 국가정보기관입니다. 그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정석 씨가 지금 국가정보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지금 눈에 보이게 죽어가는 거는 대한민국 지금은 검찰이지만은 지금까지 가장 처참하게 죽는 거는 군이고 국정원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이스라엘군이 고문해서 뭐 떨어뜨렸다, 죽였다, 뭐 이런 걸 썼는데 엉터리 뉴스 갖고 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대통령이 함부로 합니까? 국가정보기관이 저걸 안 봐주는 거예요. 이란하고 비슷한 상태란 말이에요. 한국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뭐 타운홀 미팅인지 뭐 지방 다니면서 보고받고 하는데 자기 재치 가지고 하고 국내 문제 가지고 하지 안보 문제는 전혀 못 다루잖아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만만치 않은 세력입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뭔가 통일로 갈 때는 한바탕 대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대박이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란은 지금 미국한테 깨져서 저 날리고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주식이 잘 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지는 터질 때까지를 모를 겁니다. 그 조지 포먼이 얘기했죠.
누구나 다 그럴듯한 조지 포먼인가 타이슨인가 계획은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처맞으면은 실력이 딱 드러납니다. 정보기관이 붕괴된 이란, 붕괴된 거와 다를 바 없는 대한민국. 정말 위태하다. 국가정보원 죽이고 있는 이재명 정권. 주의 깊게 보십시오. 국가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